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북한도 대남 군사 행동을 보류한다는 소식 등 호재들이 전해져 오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중 217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오름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코스피의 수급 현황을 봤을 때는 거의 개인이 주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관과 외인의 수급에 따라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굉장히 좀 많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들하고 전혀 다르게 개인의 매수세를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그 부동산 관련된 정책 이슈가 나오면서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앞으로 좀 그 투자 수급이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인과 기관의 이탈을 하면서 조정폭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공매도 금지인 지금 현 상황에서도 제가 봤을 땐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조정을 받았던 2200선의 그 터치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2200선 이상에서 터치를 하고 상승을 해서 안착만 잘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8월까지는 개인의 매수세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는 수급에 어느 정도 불균형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를 통해서 지수가 올라가겠고 떨어지겠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지향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그 판단에 따라 테마주나 정책주에 따라 흐름이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200선 안착하고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시라. 그렇게 된다면 8월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설명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이 이끄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어느 정도도 염두를 해두시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예, 사실 코스닥의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된 뉴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자유주행도 있고요. 또한 오늘자 그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아난티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코스닥장은 계속 그 테마 중심의 흐름에 따라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금일자 코스피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수급의 주체에 따라서 동일하게 흘러가는 부분들과 좀 포커스가 다른 테마주의 형태에 따라 좀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테마적인 부분들이 코스닥에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오늘자 북한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올라가기는 하지만은 내일자 또 북한이 어떻게 태도를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테마적인 상태가 굉장히 강한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과 또한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770포인트 안착 시에는 추가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좀 더 고점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770선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770선을 안착하는지가 중요하겠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테마나 정책 수혜주들은 코스닥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양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만나보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북한 대남 군사행동계획 돌연 보류 결정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SK바이오팜 어제 청약 첫날만 6조 운짐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메디톡신 허가 취소 7월 14일까지 효력 정지이고요. 네 번째 이슈는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 시험장 정부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 시험장 구축 사업이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100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정부 그린 뉴딜 정책의 수산업 헐헐인데요. 이 정부 정책과 미국의 니콜라이 급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수소 분야 30개 기업, 기관과 함께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북한과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7일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다시 군대를 전개시키겠다고 예고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이러한 결정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의 보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나온 직후에 북한 측에서는 최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 수위도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북한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오늘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주들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빅텍과 스페코, 퍼스텍 같은 종목들 20% 이상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남북 경협주들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아티아이나 푸윤기술, 에코마이스터 같은 철도주, 그리고 아난티나 신원 같은 금강산, 개성공단 관련주들의 탄력 돋보이고 있는데요. 방산주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SK바이오팜과 관련된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팜의 일반 청약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이 상장 주관사 홈페이지가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날인 어제는 경쟁률이 62대 1로 어제 하루에만 6조 원에 육박하는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약 증거금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제일모직으로 약 30조 원을 기록했었는데요. 보통 청약 마지막 날에 수요가 더 급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제일모직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는 경쟁률이 이미 173대 1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약 개발사,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합쳐진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의 SK바이오팜의 상장 효과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메디톡신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무허가 원료 사용 혐의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처분 효력이 다음 달 14일까지 일시 정지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던 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이 임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는 7월 14일까지 품목허가가 유지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편 메디톡스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번 결정은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라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앞서 급락세를 보였던 메디톡스의 주가 오늘장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함께 미국 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웅제약과의 균주 출처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도 사흘 만에 다시 철거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면서 간만에 남북 경협주들은 일제히 올라가고 있고요. 방산주들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이제 방산주, 아니 경협주는 지금부터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예, 사실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는 뭐 다시 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날 분명히 말을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북한과 다시 뭐 얘기를 통해서 미국과 얘기를 통해서 풀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그렇습니다. 뭐 북한에서 지금 나온 부분들은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뭐 살포를 안 할 뜻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살포를 안 한다, 당장 안 한다는 건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염려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장세의 흐름을 봤을 때도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도 물론 이제 방산주는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대선과의 저는 중점을 좀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주가 좀 더 하락을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더 모아가는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파지티브랑 네거티브를 좀 볼 수 있는데 파지티브적인 부분들보다는 아직까지는 네거티브적인 부분들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트 흐름상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아난티를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난티 봤을 때도 뭐 추세 흐름이 좋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리스크가 워낙 이제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 아난티의 뭐 이전에는 뭐 짐 로저스가 뭐 사회이사로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게 금강산 리조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그 연락사무소를 파괴를 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개성공단에 뭐 군을 주도를 시키고 또한 이제 그 금강산 부분에도 주도를 시켰는데 이 점을 좀 더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이 그 금강산 그 리조트 부분들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방문했을 때 그 어떻게 보면 펜션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남측 건물들이 보기 좋지 않다. 네. 남측과의 어떻게 보면 협의해서 철거를 해라.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강산 쪽에 만약에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 이슈를 내자 한다면 오히려 그 리조트까지는 폭발을 시키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민박이나 그런 그 소형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폭발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나쁘게 흘러갔을 때 과정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협주보다는 방산주 쪽에서 좀 더 조정폭을 받는다면 그때를 좀 매수를 좀 지향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협주보다는 차라리 방산주가 더 떨어진다면 담아보는 게 조금 더 낫다. 북한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다라는 이슈가 더 강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새만금 지역 상용차 자율 군집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정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업계 관련자는 이제 미래차 자율주행 실증 무대가 새만금에 생기게 되는 거라면서 국내 최고의 자율주행 시험지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님, 한 작년만 해도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주목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그 자율주행은 좀 하반기 때는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새만금 상용차 그 자율주행 시험장 일부에 대해서 뭐 100억 원을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시키면서 정착을 시키는 문화를 좀 발전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 지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고요. KT와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레벨 4 자율주행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레벨 3까지는 현재 상용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커넥티드 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그 레벨 3까지는 좀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레벨 4와 레벨 5는 제가 봤을 때는 실현 가능하기에는 다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또한 이제 실패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현재 뭐 공사장을 제대로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도 굉장히 좀 판로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레벨 4까지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자율주행 그 섹터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좀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지만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재차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여줬거든요. 뭐 자율주행에서 제일 큰 기업들로 따지자면은 뭐 현대차, 기아차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뭐 MC넥스도 있긴 하지만은 중소형주의 그 수급의 현황에 따라 한 번 정도는 상승을 했을 때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너무 장기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향을 하신다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수급 현황도 굉장히 좀 나쁘진 않고요. 매집 주체도 계속 살아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000원 초반까지는 한 번 정도는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이슈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중소형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4,000원까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수소 경제 환경 조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수소 경제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수소 산업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수소차 관련주들 요즘 잘 가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이 그린 뉴딜이 결국은 국내 주식들의 상승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뭐 테마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 정책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소와 관련된 그린 뉴딜 정책적인 부분들, 3차 추경안의 그 확장적인 부분들의 내용을 봤을 때는 좀 더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수소 전지를 시작을 해서 수소차,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를 섹터를 통해서 또한 이제 수소 부품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아직까지 좀 미비하게 흘러가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좀 찾아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되는 것은 SPL셀이 있는데 이 SPL셀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일자도 19% 이상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5만 원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에 안착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 기업이 뭐 수소차와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수소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수소 전지는 결국은 서울시에서도 그 수소 전지를 통한 건물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들을 확대해 나고자 이 SPL셀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중국과 관련된 기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이 SPL셀이 어떻게 보면 이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당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모가 이후로부터 한번 상승을 했다가 이후 조정폭을 받으면서 재차 상승을 한 부분들 그리고 그 이전 상승보다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도를 좀 지향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폭이 온다 하더라도 일시적 조정폭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조정폭을 좀 세게 가져갔을 때 3만 원 아래 내려왔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은 이 SPL셀을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SPL셀 흐름 점검해드렸습니다. 3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최근 다시금 부각받고 있는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드린다고 하는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강세 흐름들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또 저항선이었던 2150선을 훌쩍 넘어가는 모습들인데 추가적으로 2200선도 넘어갈 수 있을지 그런 힘을 보여주는 시장이 나올지 계속 이번 주 주목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또 뜨겁게 달아오르는 애국 테마 관련된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쪽은 제외하고 어느 쪽은 또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상황들은 애국 테마 부각에 관련된 배경들은 대부분 아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간략한 흐름들만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쪽이 제외가 결정되면서부터 일단 감정의 골이 깊어짐과 함께 여러 가지 액션도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양국의 정치적인 입장을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도 어떤 뭉치는 분위기 그리고 한국도 이를 배제하는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해법은 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특히 글로벌 국수주의가 계속 트렌드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하나의 변화가 한일 간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게 되면 당장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목을 해야 될 게 일단 애국 테마 관련된 쪽으로 시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소비재 관련된 쪽에서 일단 일본 거 안 쓰겠다, 우리 거 쓰겠다라고 하는 쪽의 대표적인 주자가 문구 쪽의 모나미, 의류 쪽의 TBH 글로벌, 신성통상, 또 맥주 쪽엔 일본 맥주 퇴출 이러다 보니까 하이트진로 이런 쪽으로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벌써 작년 여름 때 한 1년 벌써 됐었죠. 그러면 1년 동안 흐름들을 봤었을 때 가장 뜨겁게 애국 테마가 부각받은 이후에 실적이 변화가 됐을까요? 저희는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는 입장 쪽에서 실적의 변화가 나와야 이에 따라서 어떤 기업의 좋아졌구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겠죠.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가장 주목해봐야 될 두 종목을 보게 되면 모나미입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 그러면 2019년도 하반기 영업이익을 봤었을 때 2억 정도 나왔습니다. 특히 4분기는 더 실적이 부진했었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도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가 나올 정도로 봤었을 때 이런 어떤 실적의 변화가 뚜렷이 나오지도 않는데 주가는 올해 들어서 한 45%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실적에 기반되지 않는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흐름들은 판단 기준은 일단 X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여러 요인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하반기 영업이익이 800억대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원대 부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올랐다고 하더라도 턴어라운드하는 입장과 함께 여러 가지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하이트진로는 그래도 기준에 부합한다. 동그라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주가가 올라서도 여전히 음식료 업종 쪽에 하나의 추가적인 테마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또 테마와 함께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따라서 일단 소비재 관련된 테마는 심리적인 부분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실적 변화 없으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등 시에는 일단 매도 시각 유지를 하시면서 그래도 그나마 하이트진로는 계속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관심은 있게 보셔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지금 부품 소부장이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는 부품 소재 관련된 쪽의 국산화 테마 쪽이 가장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땡큐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술 의존도가 심각한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자립을 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자성을 하는 계기와 함께 민관 모두 협력하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도 쓰고 싶어도 어떤 처한 현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것을 썼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바꿔보겠다는 움직임들이 가장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변화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소부장 특별법 관련된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과거의 소재 부품 쪽에서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확대를 하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관련된 기업들도 한 30개 정도에서 100개 정도까지 확대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정부의 실질적인 자금이 투입되고 그에 따른 육성이 나오다 보니까 따라서 최근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대표적으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그 증설 공장을 완료하고 있고 아직까지 뭐 A사, B사, C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아마 거의 불화 수소가스라든가 불화 폴리미드 이런 쪽으로 공장이 완공되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떨쳐버리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효성 같은 경우나 현대모비스, 포스코케미칼 아예 대기업 자체들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성과가 나게 되면 특히 신규 공장이나 증설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기업들의 실적의 변화가 나온다. 당연히 이쪽이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애국 테마의 핵심은 소부장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어떤 정부 정책과 함께 대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어지는 흐름들이다라고 되면 성과가 올해부터도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추세적으로 비중 확대는 계속 필요하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침 또 오늘 주가도 이틀째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대표적인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지금 최근의 동향까지 보게 되면 램 테크놀로지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했다는 관점 쪽에서 한때 부각을 받았었고요. 실적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도 IT 화학 재료 쪽에서 2차전지 소재까지 같이 겸하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과산화수소 관련된 쪽이 이제 반도체나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쓰인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하나 퀀텀 다시트라고 하는 TV 쪽에 대한 부각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고 실적도 벌써 1분기에 좋아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죠. 또 하나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IT 쪽에 감광핵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자동차 내장재인 발포제도 있다고 하겠지만은 오히려 이쪽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실적 벌써 1분기에 상당히 좋아졌죠. 그와 함께 또 SK 머터리얼즈도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를 양산을 하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SK 그룹 쪽에 대한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일단 1분기는 실적이 약간 주춤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반기에 빠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최근의 주가도 양호한 모습들이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대부분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1조 원대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묵직한 모습들이 확인되는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실적까지 벌써 확인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면서 이런 주가에 대한 상승세도 같이 이끌고 있다라는 쪽이 가장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애국 테마주 관련된 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재 관련된 쪽은 선별이 필요하고 별로 기대할 종목들이 별로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중기적인 실적과 관련된 부분과 성장성을 기대한다고 하게 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아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이와 관련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계속 강세를 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관심주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죠. 대표적으로 두 종목. 아마 관심 종목은 지난 여러 가지 빨간펜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로 동진세미캠이죠. 이 종목도 반도체 해결하면서 한두 차례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중요한 부분들이 반도체용 불화 아르곤 관련된 쪽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증설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초에 가동을 하면서 생산량이 2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매출액 자체도 이를 반영하면은 당연히 커지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47% 증가한 1,000억대 그리고 또 올해 실적도 아마 이보다 더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 단계 올라서 좀 고민이 된다고 하면은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는 한 25,500원대 정도면은 일단 신규로 진입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3만 원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로 보여지면서 손절가는 22,5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순도 불화수소 비중을 확대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EUV 관련된 쪽에 공정을 또 박차를 가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 맞죠. 그런 관점 쪽에서 작년에 최대 실적을 보였고 올해도 추가로 실적이 경신되는데 시총이 4천억 정도가 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저평가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또 한 단계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한 3만 4천 원대 정도, 한 3만 4,5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일단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5만 원대, 손절가는 3만 1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의 어떤 흐름들을 맞춰가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애국 테마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게 되면 소부장이 핵심이다라고 바라보시면서 그중에서도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두 종목 계속 추세적인 접근 쪽으로 이어나가시게 되면은 아마 내년까지라도 좋은 성적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지켜보셔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애국 테마주의 옥석 가리기 진행해봤습니다. 소비재 관련주가 아니라 소부장 관련주를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코다쿠입니다. 이 종목 현재 파란불 켜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9위에 HLB도 보합세 이어가고 있고요. 8위에는 빅텍입니다. 오늘 방산주들 급락하는 가운데 이 종목도 30% 가까운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에 펩트론은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시원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며칠째 급등하고 있는 6위의 쌍용차 오늘은 1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5위에는 동진 세미캠, 4위는 우리들 휴브레인, 3위는 아난티, 2위는 SK, 1위는 휴마시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의 5위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동진 세미캠입니다. 앞서 김민수 대표 빨간펜 시간에서도 이 종목이 나와서 더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 저는 고를 들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고를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에 대한 의견입니다. 21선 지지 확인 완료. 이제 5일만 남았다. 26,300원에 모두 넣었는데 손절해야 하나? 다들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설마 3만 원으로 소소하게 잡는 사람 없죠?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볼게요. 21선 지지 확인이 완료됐다. 이제 5일만 남았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전문가님도 고를 드셨기 때문에 어디까지 더 올라갈 거라 보시나요? 일단은 동진 세미캠은 지금 앞에서도 자세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외국주, 포털 레지스트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그 수혜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목표가를 잡는다라면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한 3만 5천 원 정도, 최소 3만에서 3만 5천 정도는 더 갈 자리는 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회사가 잘 가다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전체 시장이 흔들리면서 무너졌던 것이고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2만 원이 시작점이라고 본다라면 2만 원에서 한 50%에서 한 60% 정도 상승 목표치를 잡은 한 3만 원, 3천 원 정도가 단기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좀 끌고 가신 전략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원부터 3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보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만나볼게요. 26,300원에 모두 넣었는데 손절해야 하나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가격은 27,300원이었거든요. 아마 아침에 올리신 글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은 또 떨어지고 있나요, 전문가님? 네, 지금 막 이제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시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매수한 지 한두 시간밖에 안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단기 좀 추격 매수하신 부분들은 있죠. 오늘처럼 15% 이렇게 떠가는 상황에서 매수하는 부담감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은 한 24,000원 정도, 그러니까 오늘 시가 부분이겠죠. 24,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어찌됐든 좀 손실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끌고 가셔야 된다. 너무 비중이 많으시다라면 24,000원이 무너졌을 때 이게 오늘은 아니겠죠. 다음 주가 됐든 내일 모레가 됐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끌고 가시되 좀 이탈한다라면 비중을 좀 줄여서 다시 재매수하신 전략을 가지면서 좀 계속 끌고 가신 전략을 잡으시면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4,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4위는 우리들 휴브레인입니다. 이 종목이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료용 분석기기 개발업체 BBB가 셀트리온과 함께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이 오늘장 상한가에 도달했는데요. 저는 이 종목 일단은 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는
뭐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좀 네. 스탑을 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스탑을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휴브레인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가총액 5천억까지 한번 가보자. 제발 팔지 마세요. 저 47층에 있어요. 연상 가면 47층에서 탈출할 수 있겠죠. 흑흑. 전고점 돌파 전까지가 매수 기회. 그 이후엔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름. 웃음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희노애락이 느껴지는 글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글부터 볼게요. 시가총액 5천억까지 한번 가보자. 제발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전문가님? 뭐 시가총액 지금 네. 1,300억이니까 네.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예. 한 4배 정도 오르면 5천억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슈, 뭐 지난주까지 이슈는 우선주라면 네. 이번 주는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뭐 이따가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세를 보여주는데 그래요. 우리 슈브레인이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후발주자 성격으로 이제 관계 회사가 좀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어떻게 포함되는 기업들은 그게 좀 짧아요. 그 어떻게 보면 상승폭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상한가 기록한 것이 다행히 이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거라서 좀 긍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전 한 1시간 정도 만에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것이고 조금 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틀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낙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BBB가 얼마나 실적을 견인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우리들 휴브레인 10% 정도 지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 회사로 얼마나 실적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분 자체도 비중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살짝은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겠다라는 의견, 약간 회의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그럼 볼게요. 팔지 마세요. 저 47층에 있어요. 연상 가면 47층에서 탈출할 수 있겠죠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7층? 뭐 연상 가면 내일이라도 그 가격은 오겠죠. 네. 47,000원, 47층에 4,700원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연상까지도 아니고 내일 뭐 10% 정도만 올라줘도 뭐 10에서 15%만 올라도 그 가격대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뭐 내일 정도 저는 충분히 오늘 상한가기 때문에 내일까지 오고 내일 모레까지는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왜 제가 스탑을 외쳤냐면 이런 회사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 그러니까 내일 상승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내일 뭐 10%에서 끝났다. 그럼 더 이상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수할 매력이 없고 또 상한가에서는 또 매수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어찌됐든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은 저는 조금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은 그때 당시에 만약 상한가를 기록하면 더 갖고 계시고 상한가 풀리면 뭐 비중을 줄여나가신 전략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들 휴브레인에 대한 전략 들어보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3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아난티입니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경협주들 올라가고 있고 방산주들 떨어지고 있죠. 아난티 저는 뭐 올라가지만 오늘은 일단 저는 스탑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뭐 스탑을 좀 외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스탑을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일 평화회담이라도 발표하면 오늘도 상한가, 내일도 상한가 피스. 다들 2만 티를 외쳐라. 이제 2만 원 간다. 자, 이제부터 계단식 하락 시작이다. 아직도 안 나가고들 뭐하냐라고 다양한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보면요. 내일이라도 평화회담을 발표하면 내일도 상한가를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문가님? 뭐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방산주를 네. 언급을 하면서 뭐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뭐 그날 새벽이라도 그날 저녁이라도 네. 뭐 회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솔직히 내일이라도 평화 협정 못 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쵸. 우리가 이제 그걸 파악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를 기대하고 이걸 매수하기에는 복권 긁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좀 저는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진 않았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 어떻게 약간 전면으로 나선 건 아니겠습니다만 뒤에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는 얘기는 네. 경협주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너무 또 투자할 매력이 있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난티는 최근 사이에 그렇게 하락한 것도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하락한 것이지 그 전부터 계속 하락했던 건 아니고 네. 오늘 상승으로 이미 한 2주 정도 하락했던 걸 상당 부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스탑을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남북 관계가 좀 해소가 되는 완벽한 어떤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최근 뭐 4월달, 5월달 모습처럼 한 11,000원 중심으로 해서 횡보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기서 이걸 투자 포인트를 잡기에는 저는 좋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탑을 좀 외쳤습니다. 네, 경협주 뭐 아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다. 완전히 남북 관계가 다시 풀리는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설명하셨고요. 그 두 개 게시글을 한 번에 묶어서 보면은 한 분은 2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시고 한 분은 이제부터 계단식 하락 시작이다라고 하셨는데 뭐 전문가님 앞서 횡보할 거다라고 그 중간 지점으로 말씀을 네. 하셨어요. 예. 뭐 계단식 하락은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경협주들이 어떤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간다고 해도 동계올림픽 직전의 모습인데 그럴 가능성은 적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락하면 하락해서 오히려 경협주는 매수를 해야 된다. 최악이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이 계단식 하락의 시작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2만 원은 당연히 또 아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관계가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약간 불협화음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본다라면 뭐 다이렉트로 가긴 힘들다. 그래서 저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한티까지 확인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2위 종목 만나볼게요. 2위는 SK입니다. SK 바이오팜의 상장 기대감으로 줄곧 올라가던 SK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전문가님 그러면 다시 갈까요? 아니면 또 횡보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다시 갈 수 있다 생각해서 고를 좀 외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에 대한 의견입니다. 30만 원 이하 왔을 때 쓸어 담아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아무래도 30만 원은 다시 못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가격에 물리면 최소 5년 장투 각. 금요일에 청약 안 된 돈들 반환되면 SK로 몰릴 듯 오늘이 추매하기 딱 좋은 날씨네라고 하셨습니다. 한 분은 30만 원 이하 왔을 때 쓸어 담으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는 뭐 최소 5년 장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으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뭐 5년 장투? 네. 5년 장투하면 더 수익은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SK가 단순하게 SK바이오팜 상장 이슈 때문에 올라왔다라면 당연히 이제 공모도 끝났고 뭐 이제 상장만 앞둔 상황에서는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네. 주가는 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SK 그룹주들, SK 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룹주들이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는 원래 그런 민감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제외한다라면 실적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이 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걸 본다라면 SK 지분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SK 바이오팜에 대한 지분 가치도 충분히 주가에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모르는 거죠. 제 2의 삼바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런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더라면 그거에 대한 SK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급락이 아니에요. 횡보를 하면서 약간 눌림목이 나오는 것이고 5일선 지지선을 좀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5일선을 꼭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계속 21선을 지켜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저는 약간 뭐 한 27만 원, 8만 원 언저리까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만큼 그 그룹주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의견 긍정적인 전망해드렸습니다. 2위 종목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볼게요.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5거래일간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어제 하루 거래 매매가 정지가 됐었는데요. 오늘 풀리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정부와 협업을 해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꾸준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좀 많이 올라서 일단 스탑을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는 스탑을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포땡쉐 파나땡나 계약금 걸고 왔습니다. 대기 10개월이라니 휴마시스 팔고 잔금 치르기로 인수설 돌며 3만 원 금방 치고 올라올 듯 조금만 담은 것이 천추의 한이다. 평단 3,770원 손이 덜덜 떨립니다. 이거 실화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은 정말 좀 깜찍한 글인 것 같아요. 포땡쉐 그 좋은 차 계약금을 걸고 오셨다고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신가 봐요. 어떻게 보시나요, 휴마시스? 네, 뭐 계약금 100만 원 거시나요? 네. 좀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회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셀트리온이 개발을 한 게 이제 진단 키트 아니겠습니까? 네. 항원 진단 키트인데 다른 진단 키트들은 한 짧으면 3시간에서 길게는 6, 7시간이 걸리고 이런 항원 진단 방식은 한 20분 내외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저는 뭐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긴급을 요할 정도로 진단 키트가 이렇게 빠르게 진단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진단 키트는 정확도가 제일 중요해요. 일주일이 걸려도 정확도가 100%냐, 10분이 걸려도 정확도가 1%냐 아무 의미가 없는 그거 차이는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진단 키트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그게 확인되지 않았고 또 이것이 뭐 바로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모든 병원에서 사용될 가능성은 또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랐다. 그러면 저는 상한가가 풀리면 고점이기 때문에 스탑을 좀 외치고 싶습니다. 네, 과도한 기대감은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뭐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좀 언택트 관련된 네. 기업 카카오로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관련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종목 찾기가 좀 고점에서 분주해진 상황에서 시각이 다시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전자결제주 이런 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뭐 카카오는 가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시장을 열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수익을 내고 있죠.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도 조기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고 본다라면 전 충분히 카카오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네이버만큼 2차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가격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 30에서 33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대응하신다라면 한 7월 달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 전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